출제 경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냐, 그냥 단순히 애우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는, 진단하는 그런 아주 그 고급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파고로 오늘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행정체계도, 공법의 행정체계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접근법,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행정체계도 자체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익숙해지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활용도가 커진다. 공법뿐만 아니라 여타의 과목에도 행정 체계와 관련해서 뭐 지적소관청이라든지 등록관청이라든지 신고관청이라든지 심지어 농지법 가서 허가권자 또 승인권자 뭐 등등등 정리할 때 매우 도움이 된다. 또 그런 것들이 또 문장을 읽을 때 거의 뭐 몇 페이지마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권한자들이. 그래서 뭐에 대한 권한이냐? 그때 그 권한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 각 법마다 그 핵심적인 것들이 있죠. 이걸 정리해 놓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부탁 말씀드린 이 행정체계에 대한 또 코딩한 거 있죠? 6번부터 0번까지, 0번부터 6번까지. 요걸 이제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늘, 활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조금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배경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공법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하면 요 기본 계획하고 요 관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 요 둘을 합해서 도시군 계획 이런다고 했잖아요. 도시군 여러분 도시군 하면 코드가 6번 6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자시, 특자도, 자도 그리고 도 밑에 시군까지. 그러면 4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6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계획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6. 예. 기본은 기본이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요 둘을 이 6 위에서 둘을 아우를 때 등장하는 게 이제 지정권자입니다. 광역도시권 지정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두 관할 구역을 걸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광역 등장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번 보시면 이제 요 도시군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특정 기반시설 사업이 따르는 거고요. 이것도 심지어 동일한 방식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또 뒤로 가면 도시개발법 나오잖아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특히 도시정비법 권한자 정리하는 거 되게 곤란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히려 개발법보다는 도시정비법이 정복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타면 금세 가속이 붙어서 어려운 고비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법 배우잖아요. 건축법. 그래서 또 주택법. 저 뒤에 끝에 농지법까지. 이것들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크게 여기 행정체계라고 돼 있죠. 많이 보셨죠? 요 위에 4개 그리고 도 밑에 요 시 있죠. 그리고 군 이렇게 도시 여기서 시까지 도시 군 이 관할구역의 장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본하면 떠올리는 게 6. 6는 4 플러스 2. 4는
식광, 자시, 자도. 예, 이는요, 시군,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 근데 여기 수립 나오죠. 기본계획 수립은 6.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코드라고 돼 있는 거, 이 코드라고 돼 있는 것은 그 나름으로 이제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쓰임이 있지만, 이 전체의 흐름요, 이 기본계획, 그에 앞서 광역 도시계획에서부터 저기 농지법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맑은 상태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으려면 그림으로 담아 놓는 게 좋죠. 그림으로. 그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지금 행정체계로도 제시되어 있지만 이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그 PPT 애니메이션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6부터 시작했죠. 6이 뭐예요?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시자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군인데, 시에는 대도시가 가끔 등장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광역시 밑에, 여기 있는 군도 이 광역시 밑에는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 구밖에 없죠. 광역시에는 또 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six. 그리고 요 자시, 자도는 오르락내리락. 어쩔 때는 위에서 놀고, 어쩔 때는 아래에서. 위가 메이저, 밑이 마이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행정체계도 도식을 가지고, 방금, 이거, 광역도시계획, 물론 이제 생각, 사고의 흐름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고요. 쭉 해서 저기 농지법까지.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복잡하고, 사실 이 표에 비하면 여러분 그 공법 그 교재, 어떤 교재인지 이미 한 번 이상은 공부하셨던 분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아마 이 교재는 있을 겁니다. 그 교재 전체가 사실은 이걸 기본에 깔고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자기 것으로 놓지 않으면 이 교재가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라는 게 해당 법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거의 기본 교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를 망라하고 있고, 거기서 시험에 나올 것만 간추린 교재들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있는데, 여튼 분량은 좀 시험 위주로 압축을 시켰어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읽어내려면, 시험을 보려면 또 텍스트를 읽어야지, 암기 코드만 가지고는 정말 50점 넘기 어렵죠. 특히 공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공법 40점 나오면 됐다 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득점이 쉬워서 거기서 이제 초과 득점해서 그거를 가지고 공법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합격 60점을 채우는 그런 그런 전략을 많이 썼죠. 근데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오히려 더 어렵다, 이러할 정도예요. 출제 경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사실 출제 경향의 변화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맥이 다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냐, 그냥 단순히 애우고 있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진단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개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야말로 개론스럽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여타의 과목에서 다루는 기초 내용이 바로 변형 없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론도 많이 어려워졌고 두루두루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를 하려고 보니 여기저기 다 걸쳐 있는 민법이 또 더
더더욱 중요해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공법 자체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공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포감을 좀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노력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이 공법 교재에 쭉 전체를 망라하는 법들이에요. 법들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림으로 일단 접근하면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느낌적으로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도식을 통해서 어떤 거 바로 이거. 예. 그리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저는 늘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냥 이거 전체 언제 다 그리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 요게 6다. 예. 기억 니은. 예. 여기 6예요. 예. 그리고 요거 자도, 자시. 예. 그리고 요게 사. 특광, 자시, 자도. 여기 시군. 예. 요래 놓으면 이 기본 틀이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 해당하는 수립권자가 바로 이 6다. 수립권자, 기본.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자, 기본은 여기 노란색 깔리죠?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어떻게, 예컨대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이렇게 걸쳐서 뭔가 계획이 수립된다. 그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두 개 걸쳐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요 장관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요 밑에서 시군 쪽에서 이렇게 두 군데가 둘 이상이 걸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누가 관여하겠어요? 도가 관여를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걸쳐 있으니까, 광역도시니까. 자, 그럼 광역도시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기본 있고요. 각각에서 걸치는 구간이 있으면 또 여기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걸칠 수 있겠죠. 여튼 걸치면 장관이 하든가 딱 요 안에서 시독 안에 이렇게 걸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꼭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 그냥 텍스트 수준에서 읊어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에서 걸치면 위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관리계획은요. 관리계획은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기본 다시 봅시다. 기본. 자,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은 그냥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6가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에서는요, 이제 뭔가 구체적인 그 행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적인 것이겠죠. 입안 결정이라는 말을 써요. 입안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바로 개발 행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안하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만 바뀌는 거예요. 그 관리계획으로 나오면 입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놓쳐도 뭐 수립인지 입안인지 여튼 관리계획도 누가 한다? 입안을 6가 하는 게 6가. 네. 이렇게. 그런데 관리계획이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기본은 이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물론 시험은 또 이제 예외까지 나오죠. 오히려 예외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기본이 이거다라는 걸 알아야 예외가 예외인 걸 알죠. 그래서 예외는 장관이 하든가 입안을 도지사가 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로, 영상으로 관리계획, 역시 6에서 시작을 해. 입안해. 결정은 누가 해? 결정은.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직접 하고, 직접 확정을 지어요. 그리고 요 밑에서 입안한 것들은 위에서 결정을 해줘요. 도지사가. 지금 이건 메이저든 마이너든 지자체입니다.
여기는 중앙이에요, 중앙. 그러니까 일단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경계가 있으니까 자꾸 쉽게 넘나들면 안 돼요. 예외 상황으로 넘어다니든가 그래야 되지. 방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6에서 2반을 하면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그냥 지들끼리 확정을 지어버리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요 밑에서 사실 도하고 그 밑에 C군은 메이저나 마이너지만 오히려 C군이 이 6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처럼 위에 도가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결정권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 여튼 뭐 그 관리 계획도 그래서 결정권자가 그러면 2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6. 결정권자는 여기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이 위에서. 그림으로 결정권자니까 최종 결정권자니까 메이저들이 해야죠. 그런데 간간히 이 대도시 있죠, 대도시. 이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 지지한 사람이라 도지사 못지않은 말하자면 권한을 가져도 무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일단 이렇게 기본계획인 것처럼 6가 2반을 한다. 그럼 결정을 누가 하냐? 얘네들은 이미 메이저니까 직접 하고 메이저 아닌 마이너들이 2반한 거는 요 별도의 메이저가 한다. 위에서. 그리고 이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 도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요때 대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2반을 해서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2반을 해서 올라올 때 이때는 대도시 시장이 좀 힘을 받습니다. 왜?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50만 이상 정도 되면 도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오케이 이렇게 느낌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 간간히 등장하는데 요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금방 그려내면 되는 겁니다. 자, 대도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구? 2반은 밑에 6에서 했으니까 했고 결정은 위에서 그냥 한다. 그러니까 요 4명은 2반하고 확정까지 해버리고 결정까지 해버리고 요 도지사가 또 밑에 시군에서 2반에서 올라오는 것은 결정해주고 근데 올라오는데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그 대도시 네가 알아서 해라. 대도시 시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코드로 말하자면 여기 위에 있는 게 5였잖아요. 그 다음에 대도시 끼기도 하고 또 예외적인 것 때문에 아까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장관이 지가 직접 입안하기도 해요.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지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입안하기도 해요. 그럼 지가 한 건 지가 하겠죠. 예외도 너무 간단해.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지가 필요해서 그냥 장관이 해버린 거 입안한 건 지가 하고 도지사도 지가 올라오기를 안 기다리고 지가 한 건 지가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5가 하고 대도시는 가끔 올라오고 대도시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가 알아서 입안한 거 결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5대 0. 이게 결정권자입니다. 느낌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공법이 마스터는 둘째치고 허덕입니다. 읽히지도 않아요.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고. 이게 지금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까지 이걸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설명을 하자니 길어지지 이게 여러분께 돼버리면 금세 뭐 0점 몇 초 만에 뚝뚝 이게 떠오르죠. 기본계획 6. 관리계획은 요 6에서 또 입안한다고 하죠. 수립이 아니라. 그러고는 또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6가 수립을 하면 승인을 해요. 승인을 할 때도 도지사, 시군 쪽에서 도지사만 등장하면 되고. 이거 지금 관리계획에서도요, 이렇게 6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은 요 메이저에서 한다.
그런데 가끔 대도시는 메이저급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한다.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장관이나 도지사는 지가 알아서 올라오기도 전에 지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결정도 본인이 해야 되겠죠. 입안 환자가. 그래서 예외들이 생긴다. 이 느낌을 가지고 교재를 들어가서 디테일을 접할 때 그때 이제 새록새록 느낌을 수반하고 공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